광양. 예전에 제가 지방 아파트에서 갭 투기하기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비규제 지역, 적은 갭, 탄탄한 기업과 그에 따른 실수요.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갭 투기는 많이 들어갔다. 500만원 오르더라도 갭이 500이었으니까 수익률 100% 낼 수 있다. 이런 데가 광양이었죠. 투기 수요들이 한번 휘젓고 갔는데 또 들어가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동네 포스코랑 여수산단이 있는데 소득 수준 높고 직주 근접단지 일자리 수요 많아서 공급한다. 광양에 1114세대. 서울에서 저만큼 공급된다고 하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알짜 단지가 본물처럼 쏟아진다고 하고 있죠. 큰 동네는 아니라는 거죠. 매매 가격 지수 5월부터 다시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피크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떨어졌죠. 거래량 어때요? 6월에 상승했다. 보유세 떠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7월 거의 다 지났죠? 곱하기 2 하면은 5월 수준 정도 거래량 나올 것 같다. 개인이 법인한테 판 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300건 정도 거래했다고 해봅시다. 저거는 계약일 기준이고 이거는 신고일 기준이라고 나누더라도 20%가 법인 매입이었다는 거죠. 왜 저렇게 매입했겠어요? 일단은 9.13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더라도 개인의 경우는 종부세 내야 되죠. 법인으로 빠져서 6억 공제 받으면 광양에는 6억을 넘는 대단히 비싼 아파트가 별로 없다. 저대가보다 조금 높은 매매가, 갭이 굉장히 작은 갭 투기하기 좋은 3억대 정도의 아파트가 많다. 법인 투기하기 딱 좋았죠. 갭 작고 6억 이하에다가 주변에 산업단지 있어서 실수요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외지인도 3월에 많이 들어왔죠. 법인에서 개인으로 판 거. 2월 보통 법인에서 매물 팔고 빠졌을 가능성도 높고 이거는 거래량 조사해 보고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에 거래량이 많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성호 2차.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매매가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이거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전세를 받은 데는 가격 올릴 테니까. 갭투기꾼들 몰린다. 3월에도 몰렸었죠. 작년 3월에. 그리고 쭉 빠졌다가 규제 강화되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때 낚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손해보는 거죠. 이런 거래들이 집 사면서 전세가 띄워가지고 집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리고 있죠. 아까 매매가격 지수랑 보면 같이 올라가고 있죠. 광양은 뭐의 성지다? 분양권 투기. 아까 봤지만 1100세대? 분양 얼마 안 들어오죠. 똘똘한 한 채? 아니죠. 저기 똘똘한 한 채도 아니죠. 갈아타기? 갈아타기 치고는 오르는 것 같지 않죠. 모든 투기 수요들이 갭 투기로 들어가는 거다. 갭 투기의 성지다. 그러니까 매매가 올리면서 전세가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매가 올라갈 때랑 전세가 올라갈 때랑 똑같죠. 결국에는 지금 매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세가 끌어올리고 있는데 결국엔 저기가 실수요들이 더 많이 유입될 곳이냐 이런 걸 봐야 되죠. 여수산단으로 출근하는 것도 있지만 광양의 핵심 기업은 뭐예요? 광양제철이죠. 포스코 주위에 분양한다 하면은 전매 제한 없다. 비규제니까. 이런 걸로 홍보하면서 계약 바로 완료됐다. 그래서 46.12 대 1. 엄청나게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저기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을 노리고 투기 수요들도 꽤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분양권 양도세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 분양권 투기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고 해봤자 얼마 남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핵심 지역들 전매 제한 들어가면서 청약 경쟁률 떨어지게 되면은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권 투기해서 남겨먹겠다는 그 심리가 남아있을까요? 핵심 산업. 일단은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침체였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굳건히 버티던 산업이 하나 있었다. 그게 포스코였죠. 올해 2분기 적자 났죠. IMF 때도 리먼 때도 흑자를 기록하던 강철 기업인 포스코가 적자가 났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급등하죠. 조선업 같은 경우 철강 많이 해다 쓰죠. 수출은 힘들어졌죠. 그러면 내수해서라도 돌려야 되는데 조선업 얼마 전에 LNG선 100채 수주했다고 창원 호재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죽어가고 있죠. 자동차 어때요? 죽어가고 있죠. 팔 데가 없다. 철강을 자체를 만들어서 철강을 파는 게 아니죠. 개조해서 써먹는 업체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포스코가 이 정도가 됐다는 거는 다른 기업들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매출은 질병 터지기 전에 비해서 1조 5천억 정도 떨어졌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찍고 있고 쇼크 왔죠. 잔인한 하반기 온다고 그랬죠.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핵심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 광양은 무슨 도시예요? 학군으로 뜬 도시예요? 관광으로 뜬 도시예요? 산업단지로 뜬 도시예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엄청 좋았다? 인프라가 좋아진 거죠. 나중에 포스코 때문에. 그 다음에 여수산단. 광양은 진짜 그 두 개의 산업체와 산업단지가 먹여 살리고 있던 산업도시다. 그 산업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울산 최근에 자꾸 매수심리 부추기면서 비규제 지역이 뜬다 하니까 뜬 거지. 울산 그 전에 조선업 망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2016년쯤부터였죠. 쭉 떨어졌었죠. 광양 어떻겠어요? 앞으로. 일단은 수출 당분간 회복될까요? 2차 팬데믹 위험이 있고
회복되더라도 쉽게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경제가. 팔이 있어요? 팔을 자르기는 쉽죠. 근데 그 팔을 다시 붙이기는 어렵죠. 고용 인원이 줄어들었다. 실수요들은 줄어들겠죠. 포스코랑 여수산단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잘렸는데 그쪽 일을 더 이상 못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광양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뭐 포스코가 지금 뭐 당장 자른다 이건 아니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져 갈수록 감축 인원들이 늘어난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편이죠. 선방하고 있어도 힘들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대공황 넘어서고 있다. 그게 한 번에 회복돼요? 자, 인구수 변화 추이. 전체 인구수. 솔직히 광양 인구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인구 보면은 매년 올라갔다가 6월, 7월까지 쭉 떨어지다가 유지되다가 11, 12월에 폭증해요. 왜? 최소한 3, 4년 정도는 시청에서 인구 확보해라 하고 할당제를 줬어요. 공무원들한테. 인근에 여수, 순천에서 인구를 불법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보면은 여수, 순천은 인구가 연말 연초에 줄었다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광양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확 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연도별로 측정하는 건 12월에 측정하니까. 이때 보면 어떻게 되고 있었냐? 전체적으로 1월 떨어지다가 다음 연도에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더 떨어지다가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더 떨어지다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줄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추세는 실체가 드러난 거죠. 연말에 쟀을 때도 영유아 10대 공부해야 될 수요들 30대 40대 이런 젊은 수요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20대는 솔직히 생산활동 인구긴 한데 생산활동보다는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생산활동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젊은 수요인 30, 40대가 이미 빠지고 있었다. 고령화 수요들만 늘고 있었다.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건물이 낡아간다고 해서 도시가 노후화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들이 줄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더 많이 빨리 줄고 있다. 이런 도시들은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도 포스코 인근 근처에서는 뭐 엄청 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엄청 뜨진 않는다. 조금 요런 거래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유지되고 있죠. 뭐 요런 거래 있지만 뭐 1억 후반에서 2억 초중반 전체적으로 거의 유지되고 있다. 저렇게 진짜 갭투기가 많이 들어와서 추격 매수가 많이 붙는다. 그런 동네 같으면은 가깝고 교통이 편한 지역부터 마구 들어왔을수록 가격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곡 할 때 등촌, 가양, 방화 이 순으로 사람들이 알아봤다고 했듯이 그런 상황인데 포스코랑 가까운 이 단지들이 그렇게 뜨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은 실수요들이랑 상관없이 일부 단지에 갭투기 수요들이 들어가서 가격을 급격히 띄우고 있다. 그런 단지들이 경쟁력이 있는 단지냐? 살 때는 경쟁력이 있죠. 갭이 작으니까. 팔 때는 경쟁력이 있나요? 갭이 커졌는데 전세가를 올리든가 매매가를 내리든가 하는데 매매가를 내리면 남는 게 없는 거고 전세가를 올리자니 올릴 만큼 올리고는 있는데 한계에 조만간 봉착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이없어서 들고 왔어요. 공급량 증가하는데 규제 풍선 효과로 오른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공급량 증가하면 떨어진다면서요. 모든 지역들이 공급량 늘어나는데도 오른다고 그러고 공급량 줄어든다고 해도 오른다고 그러고 안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 다 거품 유도하는 거고 지금 저렇게 지들이 하는 말을 지들이 반박하는 걸로만 봐도 거짓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호재 때문에 올랐다? 포스코도 적자 났다. 뭐 특별히 들어오는 거 있어요? 광양 제철도 뭐 이런 거 들어와요? 철도 같은 거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오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갭투기가 다시 들어갔다. 매매, 전세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죠? 법인 매입이 엄청나게 많았다. 연말에 법인 매물 쏟아지겠죠. 청주 예시를 들어볼게요. 광양도 청주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법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청주는 그래도 방사광 가속기라는 자기네들 딴에는 호재라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띄웠었죠. 광양은 호재도 없는데 법인 투기 들어가서 띄운 거죠. 외지인 투기 들어가서 띄운 거고 그렇게 올랐다. 그리고 그 매물이 쏟아진다. 전세가까지 같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깡통주택도 속출할 수 있죠. 전세에 대한 신뢰 떨어지면서 경매도 많이 늘어나고 역전세난도 많이 날 수 있죠. 거기에 법인 매물까지 쏟아진다. 광양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단지 투기 수요들이 들어갈 때 오르고 투기 수요들이 빠질 때 떨어져서 거기에 낚이는 실수요자, 막차 탄 추격 매수자 이런 사람들만이 손해를 볼 뿐이다. 길게 보면 똑같다는 거죠. 항상 늘 똑같았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